젠틀맨 H.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젠틀맨 H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다룰 주제는 검수완박 대 한동훈 이 대결입니다. 자, 이 대결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또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 대결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투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한참 된 것 같아요. 당선되니까. 몇 달 된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한 달 조금 더 됐고, 아직 취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죠. 한 25일 남았어요. 그래서 참 이 당선 이후에 취임 때까지 기간이 별로 길지도 않은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일찌감치 취임도 하기 전에 이 야당과, 여기서 야당이라면 지금부터 민주당입니다. 여당인 윤석열 당의 대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여야가 대결하는 것은 한국의 이 정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 대체로 유력 1, 2당이 선거를 해서 진 쪽은 외국으로 떠나거나 조용히 좀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한 너댓 달 6개월쯤 있다가 살살 나타나기 시작해서 1년쯤 지나야 활동을 하지요. 근데 이번에는 취임 전에 벌써 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수완박이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요? 자, 이 검수완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민주당 진영에 끊임없는 윤석열에 대한 의혹입니다. 자, 그들은 윤석열이 자기 편일까 아닐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번 대선을 치렀죠. 그러다 보니까 친문조직 일부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또 경선에서 진 이낙연 진영도 지금 이재명을 제대로 도우지 않은 채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이 돼도 좋지만 이재명이 되었을 때 오히려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되지 않고 윤석열이 되어서 연정이나 통합정부를 해가지 않을까, 또 개헌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민주당 내 과반수의 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당선되고, 그리고 이 청와대하고 오참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또 윤석열의 인사 내용을 쭉 보면서 이들은 알은 거죠. 윤석열이 권력을 눈꽃만큼도 나눠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본색을 드러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을 속여왔다라고 생각할 건데, 언제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저들이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속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괘씸한 거죠. 속인 거는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속인 것과 비슷하게 임한했다고 그렇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이 취임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는데도 아득바득 하다가 우리하고 붙었고,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우리한테 앞으로는 잘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문가리도 잘 모실 것처럼 해놓고 되자마자 뒤통수 때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마 취임을 해서 손에 권력을 쥐면, 지금 우리가 172석이고 저거는 110석도 되지 않으니까 아마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런데 윤석열이 누구냐?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라도 검찰을 떡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야당을 탄압하는데,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이니 이건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부터 수사해서 지금 문재인 이후에 어쨌든 이번에 거의 대통령이 되려다가 23만 7천 표 차이로 떨어진 자기 대통령이 유력한 이재명의 대장동에 손을 댈 거다. 이재명의 대장동만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거기 손을 대고 나면 이제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기타 태양광, 그리고 또 수많은 의혹들이 있죠.
그 바이오라든지 주식 이런 부분까지 손을 다 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386의 추력들이 상당수가 깜빵을 가지 않겠느냐.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야권을 무력화시키고 여소야대를 극복하려고 할 거고, 한 10명 깜빵 보내놓고 선거 치르고 이러면서 점점 야당 의원 숫자를 보궐선거를 통해서 줄여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자면 초장부터 윤석열을 길을 꺾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 겁니다. 윤석열이 되고 난 이후에 한 보름 동안에 그렇게 사고가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윤석열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면 그때는 손쓰기가 쉽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검수완박 법률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게 쉽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빗의 속도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보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박탈된 검찰은, 수사권이 박탈된 검찰은 뭘 하느냐? 그러면 검찰한테 남은 것은 기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청이 아니라 기소청이 되는 거냐? 기소를 하고 기소를 유지하는 기능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이 돼야지, 검찰 수사권만 박탈해놓고 뭐 하는가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늘에 붕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소청을 만드는 법과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급히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 앞에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민주당이 오버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데, 느닷없이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검찰은 이 검사 동일체니 이런 게 요즘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한동훈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한동훈보다 기수가 높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수두룩한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고민에 빠지겠죠. 그럼 나도 그만둬야 돼. 자, 어쨌거나 윤석열은 한동훈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2019년에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한동훈을 윤석열이 총장이 되고 나서 한동훈을 검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올해보다 아주 일찍 고시가 됐죠. 그래서 22살 때 사시가 됐다는, 대학 아마 3학년 때 됐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곧바로 이 검사를 발령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돼서 다른 사람보다 이 승진도 빨랐습니다만은, 또 윤석열이 파격적으로 검찰에 꽂힌 검사장은 군인으로 이야기하면 별, 스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한동훈인데, 한동훈이 또 성장 배경이 독특해요. 윤석열이 이 서울 신촌에서 연대 경제학과 교수를 하는 단독주택을 가진 윤태관 집안의 자녀이듯이, 한동훈도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가면 거기 다니는 것만으로도 다 부자죠. 자, 그래가지고 서울법대, 윤석열도 서울법대, 중앙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법대. 그래서 이제 기수가 한참 차이 나지만 서울법대 출신들이고, 둘 다 보기 드물게 검사 중에 집안이 윤태관 집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서울법대에서 고시 공부한 애들은 대부분 다 어려운 집에서 어째 들어와서 또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너무 빨리 됐고, 한 사람은 너무 늦게 돼서, 둘이서 기수로 보면 한때 한동훈이가 윤석열이보다 검찰에서 지위가 더 높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밑에서 윤석열이가 가서 그 다음에 중앙지검 되기까지는, 지검장 되기까지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이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이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윤석열이 이 조국 수사를 할 때 한동훈이가 밖에서 온 사방에 전화 돌리고 기자들하고 연락하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바닥에 퍼질 정도로 가까웠으니 한동훈과 한간의 김건희 사이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가 전화를 해서 한동훈이한테 연락할 수 없느냐니까 김건희가 이분으로 하면 한동훈이한테 연락된다. 이렇게 했던 그런 녹취록도 남아있지요. 어쨌든 한동훈이 재산이 40억이 넘고 지금 타워 팰리스에서 16억 8천 주고 전세를 살고 있고 윤석열 집 옆에 상품 아파트에서 조동 거기에 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0억 이상이 된다 하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월등히 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작은 빌딩도 부천에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의 이 부인이 말입니다. 서울대 법대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는데 진은정이라고요. 자, 이 부인도 보면 김현장 변호사예요. 변호사, 김현장의 변호사고 또 그 부인 아버지인 진형구는 검사장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과거 조폐청 노조 부분과 관련해서 한간의 구설수에 크게 올랐던 사람이고 또 천암도 또 검사입니다. 부장검사까지 했고요. 천암도 검찰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한동훈이 장인, 천암, 부인은 또 변호사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부인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이 미국 이 변호사 자격증을 땄대요. 그 부인도 지금 미국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장이. 그래서 한동훈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기 급제해서 청년 급제해서 탄탄대로를 달려왔고 인생에서 유일하게 시련이 문정권 말미에 윤석열이 편에 섰다가 좀 시달린 거, 뭐 검은 유착이니 채널A니 이런 거 좀 시달린 거 빼고는 뭐 검찰로서도 SK, LG, 현대차, 뭐 동국제강 굵직굵직한 수사에 또 국정농단 사건의 삼성 수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던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부심이 강한 검찰 안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사실 윤석열은 한동훈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좀 밴두리도 좀 돌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둘이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윤석열이 한동훈을 발탁해서 검사장을 시킴으로써 둘이가 한 통속이 되었고 그리고 한동훈이 윤석열 편에 서서 조국 수사 부분에서 이 끝까지 갖고 일종의 행동대장으로서 외부의 연결 등을 다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 검찰에서의 이 산하관계 외에 엄청난 둘이의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장제원이나 권성동이한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한동훈 법무장관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장군하고 야당이 검수완박하니까 윤석열이 멍군하면서 한동훈 들이밀어서 그럼 세게 붙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최대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한덕수 총리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한동훈이를 발령을 내므로써 총리 취임은 물 건너갔지요. 딴 사람들은 국회에서 이 표결은 합니다만은 표결 결과와 관계없이 장관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이제 임명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은 무슨 생각에서 한동훈을 뽑아서 조기에 취임도 하기 전에 판을 벌였을까요? 아마 이 세게 붙으면 이 판에서 정권 초에 적어도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의식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러지 않아도 유리합니다.
지금 여건이 된 국민의힘당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금수완박과 한동훈이 붙으면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이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야권이 기가 꺾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면서 한 발 뒤로 빼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월 1일 날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나름 필승의 카드로 한동훈을 뽑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더 이면의 이야기를 가보자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거의 한 배를 탔다. 그래서 윤석열이 아마 한동훈을 자기를 밀어주려고도 조기에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정권의 안정성을 더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한동훈이야말로 자기한테 뒤통수를 때리거나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5년은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검찰을 동원한 정치를, 사정정치를 하겠다. 그거는 윤석열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자, 금수완박, 한동훈 누가 이길까? 젠틀맨 H.